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와 경제의 향방을 가를 주요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제매체 CNBC는 현지 시간 23일 올여름 가장 핫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면 9월 이후 긴축을 완화할 만한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입니다.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는 최근 지표들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 활동이 이미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은 22일 7월의 미국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가 전월의 52.3%에서 41.5포인트까지 하락해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0 이하는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 BEA가 2분기 미국 GDP 결과를 보면 미국 경기의 현 주소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를 설문한 결과는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1분기에 나타났던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이번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 논란은 더욱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와닿는 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물가가 6월에 9%대의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웰스파고은행은 이날 물가 상승률은 4분기에도 7.5%에서 7.8%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태풍 전야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요하게 행보하다 추세를 돌려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살펴보더라도 저점을 찍고 추세를 돌려 상승하는 것 같지만 앞선 추세를 살펴볼 때 현재가 저항 라인에 걸친 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쉬어가며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제대로 그리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안개 속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식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도록 김석사 역시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이 기대되는 좋은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정말 열대야가 덥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서울에는 요즘에 15일 만에 낮에는 다시 야외를 폭염주의 걸어 보도가 다니기가 내려졌고 힘들 오늘은 정도입니다. 폭염경보로 밤에도 열대야가 바뀌었습니다. 정혜은 생기면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안하게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기 없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사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7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약 4주간 본격적인 무더위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첫 주에는 예상보다 이런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2012년 8월 1일 관악구에서도 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약 40여 분간 전력 공급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몇 켜고 냉장고가 멈추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문제이긴 했지만 생명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시민이 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정전이 발생한 스리랑카의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 및 에너지 관련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의 휘발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관련 종목들을 챙겨둔다면 여러분께서는 아주 무난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종목은 미국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77억 원 규모의 주상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7월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계약 금액 195억 원 수준의 매출 대비 40%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전달에도 갈목할 만한 계약을 따낸 종목입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날씨만큼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주목받는 기업 재룡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룡전기는 변압기, 개폐기, GIS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재룡전기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올해 1월과 2월, 3월에 계속해서 지지라인으로 4,300원대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하락세는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60일선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유지한 점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또한 월요일에는 캔들의 몸통이 전고점을 돌파한 점도 좋게 볼 수 있고 캔들의 밑둥이 11선을 딛고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선 패턴처럼 선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번에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지라인으로 바꿔주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항상 여름 즈음 해서 최고 가격을 한번 기록하고 나서는 추세를 돌려준 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거의 저항 라인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겨울까지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원전용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미국 1, 2 노이주에 있는 드레스덴 원자력 발전소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원전용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서 북미 원전 기자재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제품은 미국이 수출한 원전용 변압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제품입니다. 북미 원전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이 종목은 추가 기자재 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수출 지원을 통해서 원전 기자재 수출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독립 출범한 기업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월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121선을 뚫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추세를 돌려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거래량이 다소 들어오고 캔들이 21선과 5일선을 몸통으로 돌파하고 11선을 딛고 있는 부분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캔들 밑으로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고점 라인을 보면 24,000원대가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윗꼬리로 맞고 떨어진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미 한번 소개드렸던 이슈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이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에 태양광 설치량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태양광 모듈 판매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셀, 모듈 제품 및 시스템 제품의 효율 및 출력 향상, 신뢰성 개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 3월부터 5월 중반까지는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5월 중반 이후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저점을 낮춰가며 조금 추세가 좋지 않았지만 7월달 60일선 장기 이평선을 찍고 나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 좋은 상승세와 함께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월요일 캔들이 21선 이동평균선과 5일선의 이동평균선을 몸통으로 돌파한 가운데 11선을 딛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전고점인 36,000원대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 라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 매매로도 한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에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발표의 결과를 볼 때까지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지난 2020년 말에 지지 라인을 딛고 나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항 라인 부분까지도 지수가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구간에서 앞선 흐름과 같이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